6.3 지방선거의 사전선거 기간에 와이파이를 연결해서 전국에 사전투표를 진행했다라는 현직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양심 고백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현직 선관위 직원이 이렇게 커밍아웃한 것은 처음입니다. 이 양심 고백이 실제로 어떤 큰 역할을 좀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선관위 직원인 가명 김승수 씨, 가명입니다. 이분은 김 씨는 이용돈 TV가 16일 방영한 인터뷰에서 사전투표는 통신 장비를 사용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할 만큼 초비상이 걸린다면서 이같이 충격적인 증언을 전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선거 전산망이 외부 인터넷망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서 외부 해킹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선관위의 공식 입장을 정면으로 뒤집은 내부 고발입니다. 사실 망 분리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였는데 사전 선거 때는 망 분리가 안 돼 있었습니다. 본 선거 때는 망 분리가 됐습니다라는 증언이 이미 국회에서 나오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직 선관위 직원이 이렇게 직접 확인해 주는 거는 좀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김 씨는 우리 지역구뿐 아니라 전국에 걸쳐 와이파이를 통해 선거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담당 주무관에게서 들었다면서요. 나의 단톡방에도 와이파이를 통해 사전선거를 진행한 기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는 외부 해킹 가능성에 대해서도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용돈 PD가 외부 해킹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죠. 이미 국가정보원이 보안 점검을 통해서 너무 쉽게 해킹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국정원에서 발표했던 보고서 내용을 보면은 비밀번호가 1, 2, 3, 4, 5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죠. 100점 만점에 30점밖에 줄 수 없는 그러한 시스템이었다. 현장 직원으로 있으면서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김 씨는 이야기합니다. 사전투표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과 조작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요. 김 씨는 관외 사전투표지는 전산 단말기상의 숫자로만 나온다고 이야기하고요. 예를 들어서 제주도민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사전투표할 때 담당 주무관도 확인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사전투표라는 게 얼마나 잘못된 제도인지 여러분들이 깊이 이번에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주도 주민인데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에서나 가서 할 수 있게 돼 있죠. 본투표는 자기 지역에 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단지 숫자가 전산 화면에 뜨기 때문에 숫자만 뜨기 때문에 전국에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투표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의 선거 시스템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비밀 투표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디에 투표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추적 자체가 지금 사실은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보안에 신경을 써야 되는 겁니다. 통갈이 해버리면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는 어느 지역에서 5,000명이 관외 사전투표를 했으면 5,000개의 투표지가 와야 되는데 4,990개만 왔는데도 과장은 모자란 대로 그냥 마감하라고 한다. 그러면 10개가 부족한 것으로 처리돼야 되는데 투개표 시스템과 전혀 오류가 없이 동일하게 나온 것을 확인했다. 다 거짓말했던 겁니다. 지금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전투표 집계를 할 때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있는 점들을 그냥 다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숫자를 다 조작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놀랄 일인 것이죠. 선관위 직원이 투표자의 숫자를 계수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처음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김 씨는 사전투표 투표록에 과연 여기에 몇 명이 왔다는 걸 뭘로 체크하는지 의아하게 생각했다. 본인도 의아했다라는 거죠. 현장에 몇 명이 왔다 갔는지 계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기계가 알려주는 숫자, 시스템에 띄워지는 숫자가 실제로 투표용지가 발급됐다라는 숫자로 믿고 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믿고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 숫자만 보고 전산 시스템에 표출되는 데이터가 어디에서 어떻게 오는지 누구도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중앙 서버를 관리하는 사람이 가짜로 숫자를 조작해도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선관위 직원들은 전혀 모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전투표 관리관이 넣는 숫자는 아닌 것으로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누군가가 조작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시인하고 있는 거죠. 만약 그가 넣었다면, 그러니까 사전투표 관리관이 숫자를 넣었다면 명부 단말기에서 보이는 숫자를 입력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조작될 수 있는 단말기에서 나오는 숫자를 가지고 입력을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사전투표 관리관이 몇 명이 와서 투표했는지 세고 있지를 않았기 때문에 어차피 모른다라는 겁니다. 이 숫자를 센 사람은 누구냐? 부방대. 부방대. 요번에
자유와 개혁 뭡니까? 참관인들. 이들이 이제 부방대 소속이었죠. 참관인 자격으로 현장에 들어가가지고 몇 명이 투표하고 갔는지 셌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들이 센 숫자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투표한 사람 숫자하고 다 차이가 났다는 거죠. 거의 대부분은 실제로 센 숫자보다 더 많은 사람이 투표한 것으로 집계가 계속 나왔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아주 예외적으로 숫자가 적은 곳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한 두 군데인가 몇 군데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는 다 숫자가 많게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이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부풀려진 숫자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 그게 가짜 투표용지일 거다. 그 가짜 투표용지가 어디서 나왔느냐? 원래는 본투표에 쓰려고 만들어놨던 투표용지를 빼돌려서 사전투표 때 미리 집어넣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양쪽의 다른 원인, 적어도 사전투표소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가 달랐던 이유는 사전투표소에서 관리를 잘못했다라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애초에 중앙 서버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무엇인가 전산 조작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 그게 아니라면 누군가가 해킹을 해 들어와서 전산 조작을 해킹으로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 이런 겁니다. 자, 이영돈 PD가 문제는 그 명부 단말기에 있는 그 숫자가 어디에서 왔는지 정확히 모른다는 것인지를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김 씨가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선관위가 사전투표 부풀리기는 없다고 반박을 했을 때조차 현장에서 선관위가 자체 개수한 데이터가 없었다고 현직 선관위 직원이 실토한 겁니다. 선관위 측에서는 지금 할 말이 없는 게 아니 현장에서 선관위 의원들이 숫자를 센 적이 없는데 선관위에서는 뭘 근거로 부풀리기 한 적 없다, 조작한 거 없다라고 어떻게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느냐. 사실 선관위 입장에서 해야 되는 정확한 정답은 뭐냐 하면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실제로 숫자가 다르네요, 이상하네요.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왜 이래야 되는 거죠? 확인해 보겠다라고 말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무조건 잘못된 게 없습니다. 이미 알아봤는데 뭐 잘못된 거 없습니다. 이래 버리고 넘어가려고 했던. 이게 윤석열 때는 통했습니다. 근데 이재명 때는 안 통합니다. 참 희한하죠. 윤석열 대통령은 군인들까지 동원해서도 서버 확보에 하지 않았는데, 못했는데. 근데 이재명은 저 멀리 해외에, 유럽에 여행 나가가지고 전화 한 통화로 서버 확보를 해버립니다. 이야. 이 대한민국이 지금 누구의 나라인지 모르겠습니다. 김 씨는 사전투표 결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고 있었지만 정확한 원인은 자신도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뭐 모른다고 이야기했으니 저희가 캐고 들어가기 좀 어렵겠습니다만 부풀리기가 없다던 선관위 그런데 현장에서는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자, 왜 사전 선거만 하면 한쪽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지 이거를 또 이 PD가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선관위 직원이 나도 그게 참 당황스럽다. 너무 당황스럽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사전투표만 뜯으면 무조건 민주당이 우세고 본투표함을 뜯으면 국민의힘이 우세인 걸 보고 이건 문제가 있어도 정말 크게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선관위 직원 스스로도. 심지어 이번에 여러 선거구에서 사전투표의 투표자 수가 똑같이 나왔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렇죠? 전국에 850개가 넘는 지역에서 서로 유권자 숫자가 다른데 후보 A, 후보 B가 받은 투표 숫자가 똑같이 나오는 쌍둥이 결과가 지금 뭐 전국에 850개가 넘게 나왔다는 건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좌파 언론들은 어떤 수학자 한 사람을 데려다가 그게 불가능한 게 아니다.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수학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 수학자가 통계적으로 계산한 결론이 뭐였냐면 약 1% 반올림 해줘서 1%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미친 거죠. 1% 가능이 있다라고 얘기한 거면 100군데 투표소가 있으면 그중에 한 군데 나오는 게 1%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전국에 3,500 몇 개 투표소 중에서 800 몇 군데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전체 이 얘기 자체가. 1%를 넘어갑니다.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난 곳이. 그러니 지금 수학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것은 수학자의 말과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말을 언론들이 확대 재생산해서 지금 부풀려서 보도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선관위 직원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번에 여러 선거구에서 사전투표에 투표자 수가 똑같이 나왔는데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그게 시스템으로 동일하게 집어넣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긴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까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서 답답하다. 그러니까 누군가 조작을 해서 그렇게 한 것 같긴 한데 어떻게 그렇게 조작할 수 있는지 본인은 모르겠다는 거죠. 사전투표는 바코드를 통해서 누가 이번에 선거했는지 안 했는지 또 누구를 찍었는지 추후에라도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관위 직원. 사전투표는 없어져야 가장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선관위 직원이. 자, 이영돈 PD 인터뷰에서 실물 투표지 투입 가능성에 대한 김 씨의 증언도 여러 가지 시사점을 남겼는데 직접 기표된 투표지를 목격한 것은 아니지만 너무나도 죄의식이 없는 직원들의 행태에 충격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일련 번호가 없는 투표용지 뭉치를 직원들이 잘 쓰지 않는 캐비넷에서 꺼내는 것을 봤다는 거죠. 평소에 사용하지 않던 캐비넷에서 투표 뭉치를 꺼냈는데 일련 번호가 없다. 그게 사무실에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었다고 합니다. 연습 단계에서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과 연습용이라고 도장처럼 찍혀 출력해야 하는데 그게 없이도 출력이 가능하답니다. 도장 없이도 출력이 가능하다. 그러면서 자신이 경험한 선관위 직원들의 정치 편향성이 분명했다라고도 말합니다. 이재명을 좋아한다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일 잘한다. 민주당이 일을 너무 잘한다. 저 사람들은 구구여서 이래. 뭐 이런 식의 말들을 선관위 직원들이 막 하고 있었다는 거. 정치적으로 편향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김 씨 증언에 따르면 투표소의 신분 확인 절차는 허술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외에 유효기간이 만료된 신분증이나 임의의 사단법인 발행 회원증을 제시해도 정자로 이름만 작성하면 그러면 투표용지가 발급이 됐다고 합니다. 제대로 된 신분증이 아닌데 문제가 좀 있는 거죠. 물론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해주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하게 하는 경우는 그건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이 여기서 투표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지 않은 사람이 와가지고 투표를 하려고 할 경우에는 일단 투표는 하게 해줍니다만 잠정투표라는 것으로 분류 처리합니다. 분류해서 처리합니다. 잠정투표. 나중에 본인이 나는 적법한 그런 투표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신분을 확인해 주면 그때서야 이 잠정투표를 개표를 합니다. 그 전까지는 개표하지 않고 있다가. 예. 바로 이러한 안전을 위한 시스템들이 좀 더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 신분증을 활용한 대리 투표라든가 중복 투표를 차단할 만한 정밀한 검증 체계가 사실상 작동하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공직선거법상의 개표가 완료되고 관할 선관위가 최종 공고를 마친 뒤에는 전산상의 투표 결과를 임의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김 씨의 증언에 따르면 선거일로부터 일주일이 지났던 지난 6월 10일 국회에 자료 제출 요구가 잇따르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시로 전국 투개표 시스템이 다시 열렸다고 합니다. 열렸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조작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6월 3일 선거가 치러졌고 그 다음에 발표가 다 끝났으면 더 이상은 이제 열어보지 말아야 되는 건데 이미 발표 나온 것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는 건데 6월 10일 날 시스템을 다시 열었다. 전산 시스템의 숫자와 실제 투표록의 숫자가 불일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강제로 짜맞추기 위해서 전산망을 다시 열었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시간별로 투표자 수를 전산에 입력하는 과정에 마감에 앞서서 미리 오후 5시에 투표자 수를 많이 입력했다가 오후 6시가 됐을 때에는 숫자를 채우지 못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동에 있는 숫자를 줄이고 선거구 숫자를 맞췄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실상을 털어놨습니다. 이걸 일선에 있는 직원들이 자기네 마음대로 숫자를 막 바꿀 수 있었던 겁니다. 시스템이. 이야, 심각한 거네요. 김 씨는 구체적인 오류 수정 방식도 언급했는데 동료가 상급기관인 도선관위 관계자와 통화하면서 그쪽에서 불러주는 숫자 그대로 입력해서 마감을 했다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었다. 그리고 고치다 보니까 실수가 생겨가지고 이쪽은 고쳤는데 이쪽을 못 고쳤다. 원래는 양쪽 다 고쳐야 되는데 이쪽만 고치고 이쪽을 못 고쳤다. 그것 때문에 이게 똑같은 숫자가 나오는 경우들이 생겼다. 지금 그런 해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들이 6월 10일 날 시스템을 다시 열었다고 그랬죠. 그때 이거를 조작을 하다가
미처 다 조작을 완수하지 못해서 그래서 똑같은 숫자가 800개가 넘는 숫자가 똑같은 숫자가 나오게 된 게 그래서 그런 거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없었다면 부정선거와 재선거에 대한 요구들이 지금처럼 있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고 김 씨는 이야기합니다. 또 정말 울고 싶은데 때려준 격으로 선관위의 결정적인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는 걸 젊은 세대들에게 각인시켰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부실 선거가 아닙니다. 수많은 캐캐 묵은 부정선거가 꼬리가 잡혔을 뿐입니다. 현직 선관위 내부 관계자의 구체적인 증언이 확보됨에 따라서 향후 국가선거 시스템 전반에 대한 엄정한 실태 조사와 문책을 요구하는 여론의 압박이 점차 거세질 전망입니다. 이영돈 PD는 김 씨는 사전선거 특히 400만 표 가까이 되는 관외 사전투표는 정말 깜깜이 선거다라고 말했다. 관외 사전투표자 수는 상부에서 시스템이 올리는 숫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이 부정선거의 원흉이라고 말했다라고 말하면서 이 인터뷰를 마무리합니다. 자, 보십시오. 사전선거도 여러 가지 질이 있는데 관외 사전선거는 진짜 이건 미국에서도 안 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관외 사전선거가 결국 뭡니까? 나는 제주도 사람인데 저 경기도 어디 가가지고 투표를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이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예. 이건 일반적인 우편 투표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훨씬 뛰어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확인할 방법이 없는 그런 투표들이 만들어지게 되니까 숫자로 그냥 갖다 끼워 맞추기식의 숫자 조작들을 선관위에서 자기네 마음대로 하고 있었다. 이게 다 지금 다 폭로가 된 겁니다. 이런 엄청난 폭로가 나왔는데 과연 대한민국은 가만히 있는가? 진짜 신기하게도요. 지금 한국 언론들 가만히 있습니다.